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동맹북 관계에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28,000명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사는 관저, 그리고 미국 문화원, 이런 곳이 불안합니다.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은 항상 경찰이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대사관저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금요일 날 학생들이 대사관저 담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자들을 끌어내는데 여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걸렸답니다. 여성 경찰관들이 나타날 때까지. 남자가 그러면은 대사관저를 점거한 여자 범법자를 끌어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사관의 가장 핵심 시설인 대사가 사는 관저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지난 한 1년여 사이 2번 이런 침범 사건이 있었고, 2015년에는 리퍼트 대사가 민화협 주최의 행사장에 나왔다가 식칼로 목이 찔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에 있었던 방화 사건, 그리고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등,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언론이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건 관련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정청래 의원, 국회의원 2번 한, 지금 민주당 소속이죠. 이 사람은 1989년 서울 정동 주한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구속된 바 있다. 이게 위키리크스에 있는 이 사람의 경력입니다. 1989년 10월 13일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사제폭탄을 던진 혐의로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방화, 총포, 도금, 화학류, 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래도 국회의원 됐어요. 17대 국회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본청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 반미 시위 운동의 경험을 가진 정청래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로부터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해 미주 국감에서 배제되었다. 이 사람 요새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반미는 그냥 그대로 반역입니다. 반역. 반미, 친북, 이적, 반역, 이게 다 같은 카테고리인데 우리 언론이 왜 이렇게 반미에 대해서 너그러우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군복을 벗고 한국에 온 사람인데, 이분 부친이 한국전 때 하사관으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한국과 이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대접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구나 경찰이 아주 미온적인 대책을 함으로써 주한미국 대사가 어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3개월 만에 2번째 일어나는 사건이다.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2번째 일어난 사건으로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내 집에 들어오려 했다. 외교관답게 아주 우회적으로 했지만은 13개월 동안 2차례나 미국 영토가 공격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맹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는 이 트위터에서 이어서 19명이 체포됐다면서 그 중에 9명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답니다. 경찰에 의해서. 12대 관련 대처를 잘 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경찰에 감사를 드린다. 이건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입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소리 방송에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주한 외교 공간 중에 주로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 일본 공관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공관 앞에는 소녀상 등을 설치를 하고 미국 대사관은 그리고 관저는 문화원은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 관계인데 유독 러시아 대사관도 아니고 중국 대사관도 아니고 왜 미국과 일본 우리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세력이 한국에서 이렇게 강하냐? 그것은 언론과 정치권이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지도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고 영웅시하는 이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동맹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국방은 동맹에 맡겨놓고 한미일 동맹에 국방을 맡겨놓고 핵무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정부는 결정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러니까 언론도 국민들도 그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별것 아니다. 말하자면 자주 국방을 포기한 국민이, 언론이, 정치인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미 국무부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반미 운동권 출신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우리 후배들이 잘한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사건이 14개월 만에 일어난 두 번째 불법 침입 사례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리스 대사는 하필 이때 대사관제에 난입한 시간대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셉션 자리에서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느냐? 2032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축구단이 가서 관중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중계도 하지 않는 이상한 축구, 위협 속의 축구를, 공포스러운 축구를 하고 돌아와서 국민들이 저런 북한하고 어떻게 스포츠를 하겠느냐라고 격분하고 있는데 공동 올림픽에 협조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듣던 해리스 대사의 심정이 짐작이 갑니다. 그때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한 표정을 지은 뒤 대통령보다 행사장을 먼저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했는데 여기에 어떤 의지가 실리지 않습니다. 공간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그동안에 한 거는 김정은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막지 못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언제까지 동맹국으로 볼 것이냐 하는 고민에 빠뜨린 외교부의 성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권이 흔들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우리가
핵폭탄을 가진 적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국경이 아니죠, 이 경계선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핵을 갖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인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미국이 핵우산 제공이라는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노려가지고 한미일, 특히 한미 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시도로서 좌익 학생들이 그런 짓을 한 거죠. 검사, 판사가 어떻게 기소해가지고 어떻게 선고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영웅을 만든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적과 동지를,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못하는 국민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 구분, 피하 구분, 진위 구분 능력이 마비되는 국민은 반드시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